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악재를 맞고 급락을 하면서 26,000원에서부터 24,000원까지 심적으로 좀 힘드셨을 겁니다. 시장 그리고 수급이 좋지 못했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악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체크와 실적 발표 후에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이래나 저래나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유한타 사용하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리다 보니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을 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 보유 종목도 관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단타로 아모그렌텍 9에서 10% 그리고 CIS 4에서 5% 추가 익절 빠르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악재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단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방 입장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으실 수 있고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꾸준히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간단하게만 시장 리뷰 체크를 해볼게요. 다들 악재 소식은 보셨을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 컨셉은 어제와 크게 다를 건 없었던 흐름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홈저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지수가 갑자기 급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급격히 막판에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수급이라도 좀 이렇게 받쳐주었으면 더 나은 환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외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도만 퍼부으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오늘 2,400억, 기관이 1,100억,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이 670억, 기관은 370억 가량을 던졌습니다. 시장, 수급, 이 안 좋은 상황에 두중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까지 좀 맞게 된 상황입니다. 두중도 1%대 하락 구간에서 움직임을 좀 지루하게 가져가다가 종가 거의 6% 부근까지 좀 급하고 과하게 빠진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두산중공업 수주, 괌 복합화력발전소 백지화 위기, 미국 상원의원 전면 재검토 요구, 한국전력과 한국동서발전 두중이 참여한 괌 우쿠두 복합화력 발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현지 의원이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사업 검토를 주문해서다. 우쿠두 198메가와트 복합화력 발전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쿠두 복합화력 발전 사업이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연간 1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또는 연간 25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조합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쿠두 발전소도 허가 대상이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정한 배출 총량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과 동서발전은 계약 변경을 실시했다. 당초 우쿠두에 65메가와트 디젤 엔진을 지으려 했으나 이를 카브라스의 41메가와트급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하기로 했다. 사업 변경으로 계약 비용이 연간 47억 이상 증가한다며 원래 계약의 작업 범위와 비용에서 크게 벗어난다. 이렇게 의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두중과 한전 측에서 이전에 수주 계약건이 취소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원전 테마 흐름들도 다 같이 깨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레포트에서 가져온 이런 내용인데요. 괌 우쿠두 이런 복합 발전소의 백지화 위기로 수주 계약 시점은 사실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계속 미뤄지면서 수주로 인식되는 시점, 다시 말해서 실적으로 잡히는 시점은 올해 11월 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주라도 지금 바쁜 두중에게 있어서 6천억 규모의 이런 수주가 아예 없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악재가 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100% 현재 상황에서 아예 무효가 되느냐 이런 거는 밝혀진 건 없고 이런 상황을 기다려 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죠. 수주 한계가 가지는 의미가 지금 상황에서 크기는 하지만 앞으로 연말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라던가 SMR 더 큰 조단위 수주들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결정이 되더라도 액션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재는 맞지만 이렇게 확실한 이유가 있는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치 않은 악재와 시장의 급변으로 오늘 좀 많이 때려 맞은 상황인데 일단은 회복을 기다려보는 게 정답일 듯 싶습니다. 32,000원에서 우리는 18,000원까지도 버텼고 그리고 재차 또 26,000원까지 올라오는 흐름을 버텼는데 이런 어려움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내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두중 길게 본다는 입장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 7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때까지의 수주라던가 그리고 매출이 발생했던 부분을 3분기 실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 연 매출만 보면 약 14조에서 15조 이렇게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 평균적으로 한 분기당 4조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나왔다라고도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분기별로만 봤을 때 2조가 나왔을 때도 있고 3조, 5조, 4조 그리고 지난 분기는 2조 9천억 원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죠. 두중의 매출 구조에서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2분기부터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매각이 되면서 포함이 되지 않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의 빈자리를 메우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죠. 두중은 두산그룹에서 중간 지배회사로 관계사들이나 해외 자회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퓨어셀, 두산 건설 등등 매출을 일부 포함을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기에 2분기보다 3분기에 이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안 좋게 나올 것 같나요? 사실 실적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도 없고 예측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기다려봐야 하는 입장인데 저는 2분기 실적 준하는 수준만 나와도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내일 발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2분기 연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보다 진짜 잘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는 바로 이렇게 좀 튀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다는 차익 시전의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는 내일 별다른 이런 반응이 없다가 이틀 그리고 3일 이후에 또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이런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주가에 반등이 없거나 또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게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실적이 부정적으로 좀 나올 시에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을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이런 차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적,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중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혹독한 구조 조정 그리고 계열사의 매각으로 또한 3조 자구안을 실행했죠. 그 부분 은행 이제 빚도 빠르게 상환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재무 안정화를 좀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이렇게 나왔던 허울뿐이던 회사가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 순이익 지난 1분기부터 여기 보시면 흑자 전환을 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고 수주가 연말에 나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전통적인 사업 내용에서 SMR이라던가 수소, 가스터빈, 해상풍력 등등 친환경적 에너지 사업으로 변화를 하면서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원전 수주나 SMR 수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당장 실적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부분도 맞고 3분기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번 연도는 내년을 위한 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와 비슷하게만 나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 수주가 가시적으로 기대가 되고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또 실적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 찍었던 영상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수주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 9월 달 분명히 빠진 것도 있고 100%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당진 LNG 수주 약 6천억, 베트남 붕앙2 석탄 플랜트 약 1조 3천억, 그리고 한림 해상풍력에 약 2천원, 네팔 수력발전에 4천원, 그리고 중국 태난 지진 자동 설비,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SMR 용역 계약, 그리고 유럽 자회사들이 있죠. 세 곳 폐기물 에너지와 플랜트 수주 있었고 연결 회사들 두산밥켓, 두산퓨어셀, 두산건설 이런 실적들 그리고 나머지 좀 제가 체크하지 못한 ETC들 등등 이렇게 포함을 해서 실적을 이제 예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나올지는 감히 제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2분기보다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시간은 걸려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내일은 금요일이고 장이 끝나고 발표가 될지 아니면 장중에 발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2분기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고 발표가 나왔죠. 그럼 다음 주까지도 주중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우선일 듯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좋게 반응을 한다면 추가 물량을 잡아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수급을 체크를 해볼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마이너스 6% 부분까지 주가가 빠질 건가 의아한 부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외인이 오늘 21만 주 순매도, 개인이 3만 주 순매도, 기관이 23만 주 순매수가 되었죠.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는 오늘 18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금투, 투신, 사모펀드, 금융 한 32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고 연기금을 포함한 나머지 9만 주가 좀 나가면서 기관이 오늘 23만 주가량 좀 담았습니다.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30만 주까지 이렇게 이탈이 되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종가는 18만 주라고 하는 건 좀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과하게 좀 주가를 빼면서 순 매도를 늘려가면서 겁을 주고 그만큼 빠진 이후에 저가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가가 18만 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이 돼봐야 정확한 외국계 수급도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늘의 수급을 두고
과하게 빠질 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 어제보다도 작은 비율 3%대로 낮춰졌고 수량 같은 경우는 한 6만 주가량 좀 늘어나긴 했지만 공매도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하락 그리고 일부러 주가를 빼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오늘 수급의 동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주요 외국계 수급들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오늘의 이런 수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그 부분 오전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수급은 이렇게 보고요. 차트 흐름을 좀 마지막으로 보시면 26,000원대에서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25,000원을 걸러서 24,2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5일선을 크게 이탈을 하고 11선 부근까지 갔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달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빠졌든 아니면 악재가 있어서 빠졌든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다시 2천만 주 붙어준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게 볼 수 없는 이런 흐름입니다. 만약 내일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3,800원 그리고 23,300원 23,000원 이 세 자리는 꼭 지켜가야 하는 중요 라인입니다. 이길 실적 발표가 장중에 나올지 아니면 장 끝나고 나올지 체크를 해보면서 물량을 좀 추매로 해서 늘려갈지 아니면 더 신중하게 다음 주까지 보면서 물량을 늘려갈지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고점 32,000원에서부터 5개월 이상 이런 흐름들을 버텨서 18,000원까지 왔었죠. 이 부분도 버텼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6% 가까이 이렇게 빠졌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나는 이런 악재 그리고 대응하지 못하시겠다.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만 사용하게 되시면 쭉 제가 무료로 이렇게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8월 말부터는 꾸준하게 수익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